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고양이의 건강을 망치는 행동을 계속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상하죠?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믿는 바로 그 습관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가정에서 너무나 흔하게 반복되는 행동 하나가 있는데 그게 수년 뒤 신장 질환이나 비만,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핵심을 하나씩 열어볼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된 현실적인 이야기이고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 그래서였구나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고양이를 진짜 오래 건강하게 곁에 두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자유급식의 위험 많은 보호자들이 배고프면 알아서 먹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 종일 사료를 열어두곤 합니다. 아이고,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료함 때문에 계속 먹게 만드는 환경이 되기 쉽습니다. 야생의 고양이는 하루 종일 조금씩 사냥하지만 집 고양이는 눈앞에 음식이 있으니 그냥 또 먹고 또 먹고. 결국 필요가 아니라 심심함이 식사를 대신하게 되는 셈이죠. 이런 습관은 비만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은 당뇨, 관절 통증, 심장 부담까지 줄줄이 연결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사례 중 하나가 간식은 조금밖에 안 줬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유급식이 문제였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자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 급여량을 정확히 계산하고 3, 4회로 나누어 정해진 시간에 제공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퍼즐 피더나 노즈워크 장난감을 활용해 사냥하듯 먹게 만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식사 습관은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략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먹는 고양이는 체중 관리가 훨씬 수월하고 보호자도 아이의 변화를 더 빨리 눈치챌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물은 충분히 마시고 있을까? 식사만큼이나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수분 부족과 조용히 진행되는 신장 위험 고양이는 원래 물을 많이 마시는 동물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수분이 풍부한 먹이를 통해 물을 섭취하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의 가정 환경에서는 건사료 위주의 식단이 흔하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신장은 조금씩 부담을 쌓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료실에서 보호자들이 가장 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은 항상 옆에 있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 음수량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흐르는 물 급수기를 권합니다. 고양이는 정적인 물보다 움직이는 물에 더 끌립니다. 참 신기하죠. 여기에 습식 사료를 하루 한 끼라도 추가하면 수분 섭취량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한 끼를 파우치 타입 습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괜찮겠지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물그릇 위치를 바꾸어 보고 집 안에 여러 개 배치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과 음식만 충분하면 정말 괜찮을까요? 사실 고양이에게는 또 하나의 본능적인 욕구가 남아 있습니다. 사냥 본능을 자극하지 않는 실수 고양이는 배가 불러도 사냥 본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이, 집안에서 무슨 사냥이냐고요? 하지만 그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고 표현되지 못하면 스트레스와 좌절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갑자기 새벽에 뛰어다니거나 발목을 공격하거나 가구를 긁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저 장난이 아니라 억눌린 에너지의 분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10분, 진짜로 집중해서 놀아주는 겁니다. 깃털 낚싯대 장난감으로 쫓고 숨고 잡는 과정을 만들어주세요. 중요한 건 잡는 성공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만 계속 비추는 건 오히려 좌절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엔 실제로 물 수 있는 장난감을 잡게 해주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짧은 놀이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공격성도 줄이며 보호자와의 유대도 깊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이런 교감이 있어야 진짜 안정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잘 놀아줘도 집 환경 자체가 단조롭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극이 부족한 환경과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하루 종일 자는 고양이를 보며 우리 아이는 참 얌전해요 라고 말하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편안함이 아니라 지루함일 수도 있습니다. 자극이 부족한 환경은 서서히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고 그 스트레스는 비만이나 과도한 그루밍, 심하면 우울감처럼 보이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조용하다고 해서 속까지 평온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안을 수평 공간이 아니라 수직 공간으로 보라고 자주 말합니다. 캣타워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벽 선반을 계단처럼 설치하거나 창가에 안전한 전망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아파트 거주라면 창문 옆에 흡착식 해먹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박스 하나, 종이봉투 하나도 훌륭한 숨숨집이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작은 변화가 고양이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건강도 달라집니다. 특히 다묘 가정에서는 영역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을 잘 만들어도 화장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스트레스는 다시 쌓이게 됩니다. 결국 고양이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는 바로 그곳이니까요. 잘못된 화장실 관리가 만드는 행동 문제 고양이 화장실은 단순한 용품이 아닙니다. 어쩌면 집 안에서 가장 예민한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위치가 시끄럽거나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라면 고양이는 그 공간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조용히 다른 곳을 선택하죠. 보호자는 왜 갑자기 이러지? 하고 당황하지만 사실은 환경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고양이 수 +1개의 화장실, 그리고 매일 청소, 가능하면 하루 2번. 모래는 향이 없는 고운 입자를 추천합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탈취를 위해 향이 강한 제품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고양이 코에는 그게 너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크기도 중요합니다. 몸길이의 최소 1.5배는 되어야 편안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면 부적절한 배변 문제의 상당수가 해결됩니다. 스트레스도 줄고 보호자와의 갈등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고양이가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건 화장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다른 동물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바로 사회화의 문제죠. 점진적 사회화를 놓치는 실수 고양이는 독립적이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자극이 전혀 필요 없는 동물은 아닙니다. A. 우리 아이는 원래 사람을 싫어해요 라고 단정 짓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객이 몰려오거나 새로운 동물이 들어오면 준비되지 않은 고양이는 두려움을 먼저 느낍니다. 그 두려움이 반복되면 공격성이나 과도한 숨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천천히, 아주 천천히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새 고양이를 입양했다면 첫 며칠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냄새 교환부터 시작하세요. 담요를 바꿔 깔거나 문틈 사이로 냄새를 맡게 하는 방식입니다. 방문객이 올 때도 억지로 안게 하지 말고 고양이가 스스로 다가오도록 기다려주세요. 간식은 좋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배려가 평생 성격을 좌우합니다. 사회화는 단순히 친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세상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훈련입니다. 안정감이 생기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문제 행동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친해지려는 마음이 너무 앞서면 또 다른 실수가 생깁니다. 사랑이 과해져서 고양이를 사람처럼 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고양이를 인간처럼 대하는 오해 사랑이 깊어질수록
보호자는 자꾸 인간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예쁜 옷을 입히고 계속 안아주고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도 왜 그래 하며 다가가죠. 그런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꼬리가 빠르게 흔들리거나 귀가 뒤로 젖혀졌다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안아주려고 했을 뿐인데 할퀴였어요. 사실 공격이 아니라 경고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는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으로 신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다가가고 싶다면 먼저 시선을 부드럽게 낮추고 천천히 눈을 깜빡여 보세요. 억지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대신 스스로 다가오게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존중은 관계의 기본입니다. 고양이를 이해하는 순간 불필요한 갈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거리를 둘수록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 그 거리를 또 다른 방식으로 조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바로 노령묘에 대한 배려입니다. 노령묘를 위한 환경 조정을 놓치는 문제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점프력이 떨어지고 시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보호자들이 아직 괜찮아 보여요 라며 집 구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도 계단 오르내리기나 높은 곳 점프는 이미 부담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부담이 쌓이면 통증으로 이어지죠. 저는 노령묘 보호자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캣타워 옆에 작은 발판을 하나 더 두세요. 침대 위로 올라오던 아이였다면 낮은 스툴이나 펫 전용 계단을 놓아주세요. 화장실 입구도 너무 높지 않은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입구 대형 화장실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정은 낙상을 예방하고 관절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노령묘는 신체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익숙한 공간을 유지하되 접근은 더 쉽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배려받는 환경은 고양이에게 나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입안, 보이지 않는 건강입니다.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실수 고양이의 입 냄새가 조금 난다고 해서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고양이의 입에서는 심한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치석이 쌓이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시작되고 심해지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겉으로 티가 잘 안 나서 그렇지 사실은 꽤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자주 드리는 조언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일주일에 2, 3번 고양이 전용 치약으로 짧게라도 양치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손가락 거즈로 잇몸을 살짝 문지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닭고기 향 치약 제품이 비교적 거부감이 적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에이, 마취가 무서워요 라고 하지만 방치로 인한 통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구강 통증이 줄어들면 식욕이 안정되고 활동성도 올라갑니다. 특히 노령묘라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참 묘하게도 입안 건강은 전신 건강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에서 관리를 잘해도 보호자가 놓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전문 검진입니다. 예방적 수의학 관리를 놓치는 위험 고양이는 통증을 숨기는 데 있어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보호자가 평소랑 똑같아요 라고 말하는 동안에도 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 조금 줄거나 물을 약간 더 마시는 사소한 변화가 사실은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에이, 괜찮겠지 하며 지나치죠. 그래서 저는 최소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권합니다. 7세 이상이라면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포함한 정기체크가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많은 동물병원에서 노령묘 패키지 검진을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체중 기록을 매달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남겨두면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아이의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조용하지만 훨씬 강력합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보호자는 고양이의 작은 변화를 읽는 눈을 갖게 됩니다. 결국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왔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나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지식과 실천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당장 하나만이라도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사료 급여 시간을 정해보는 것, 물그릇을 하나 더 두는 것, 10분 더 놀아주는 것. 작은 변화가 몇 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보호자인 동시에 책임자입니다. 당신의 고양이는 스스로 병원을 예약할 수 없고 환경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먼저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깊이 있는 고양이 건강 이야기를 계속 배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보호자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핵심을 다룰 예정입니다. 당신의 고양이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보호자가 되기 위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